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비영리 단체를 위한 저작권 1차 강의. 네, 꼭 알아야 할 저작권 지식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해움의 박지환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재단법인 동천의 송시연 변호사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이제 폰트 프로그램 분쟁 사례에 네.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는 폰트 프로그램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폰트 약관을 좀 주의해서 읽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시간은 폰트 프로그램 분쟁 예방을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많은 비영리 활동가분들이 이제 무료 폰트 다운로드 이렇게 돼 있으면은 무료네 하고서는 그냥 바로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활용을 하시는데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무료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좀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료만 보시고 네. 다른 조건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시지 않고 그냥 사용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마치 모두에게 무료인 것처럼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나도 당연히 무료로 쓸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이제 폰트의 경우에는, 특히 무료 폰트들의 경우에는 개인적 사용이 한정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용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걸 라이선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라이선스를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그 사용 범위에 대해서 오해를 하셔가지고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네, 지난 시간에 이용 허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라이선스 조건을 위반하게 되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그 채무불이행 책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는 이용 약관을 같이 읽어보는 그런 코너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라이선스 확인하는 방법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네, 비영리 단체들이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을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비영리 단체에서 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서울시 무료 폰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서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페이지에 사용 팁에 서울 서체 저작권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에 보시면은 서울 서체는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출처는 반드시 표시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누구나라는 거는 영리, 비영리 불문하고 그 다음에 개인, 단체 불문하고 그야말로 모두가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감사하게도 서울 서체는 무료 사용 대상이 누구나, 그렇죠. 네, 그 비영리 단체든 영리 목적으로 영리로 활동하시는 단체 다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다만 이제 밑에 보시면 서울 서체는 유상, 양도, 무단 배포, 판매 등의 행위는 이제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한마디로 폰트 파일 그 자체를 사고 팔고 하는 행위, 그런 행위는 하지 말라는 뜻이죠. 네, 서울 서체를 사고 팔고 하는 행위를 하실 분들은 잘 없을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러면 비영리 단체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게 주로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브로셔를 만들 때 이런 서체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러면 이 서울 서체도 그런 목적으로 또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제 다만 이거는 서울 서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아마 서울 서체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무료 폰트를 사용하실 때에는 라이선스 사용 범위 이런 것들을 화면을 캡처를 해 놓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런 라이선스 규정이 바뀌어서 나중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화면 캡처를 하시고 내가 이거 몇 월 며칠에 언제 확인했다 이렇게 작성하셔가지고 저장을 해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용할 때마다 좀 capture를 해두시고 기억을 해두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굉장한 중요한 팁인 것 같아요.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꿀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서울시 MPO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가시면 안심하고 쓰실 수 있는 무료 폰트를 안내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링크 나갈 건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거기 있는 폰트를 사용하시면 아마 거의 문제될 일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무료 사용 대상과 사용 목적 확인을 좀 해봤는데요. 비영리 단체가 좀 주의해서 혹은 사용하면 안 되는 그런 폰트 라이센스 문구들이 있을까요? 네, 있죠. 지금 화면에 나오는 문구를 보시면요. 개인의 가정 내 사용을 허용합니다. 개인 사용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 기업, 단체, 그리고 괄호하고 강조가 돼 있죠. 비영리 포함. 네, 기관 등에서는 무료 폰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폰트는 사용하지 말라, 무료로 비영리 단체라 하더라도 무료로 사용하지 말라 이런 뜻이고요. 또 다음으로 보시면 개인의 비상업적 사용만을 허용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당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구매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역시 이제 사용하시면 안 되는 폰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비영리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개인 사용자만 네, 사용할 수 그렇죠. 있는 네네. 법인에 속해 계시거나 혹은 단체에 속해 계신 활동가분들은 이런 라이센스가 있는 폰트들은 그렇죠. 사용해서는 안 되겠네요. 네. 이게 또 혼동이 있는 이제 약관 문구들이 있는데요. 뭐 개인적, 비상업적 목적만 허용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마치 이게 N인지 O인지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마치 비상업적 목적이면 그냥 해도 되겠지 이렇게 해서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일단 그렇게 되어 있다면은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료라고 해서 마음껏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네. 무료 사용 대상과 사용 목적. 특히 네. 개인으로 한정된 경우에는 단체 소속이나 법인 소속의 활동가분들은 조금 주의를 더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PDF 변환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까요? 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제 PDF 변환에 관한 분쟁이 최근에 가장 빈번하다라고 네네. 설명을 드렸는데 대부분의 추가 폰트, 제가 기본 폰트와 추가 폰트가 있다고 지난 영상 때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 폰트의 경우에는 이제 PDF 네. 변환을 할 때 별도의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이게 보통 폰트 그 회사들 가시면 라이선스 범위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일부분을 가져와서 표로 구성을 한 건데요. 실제 표는 굉장히 길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잘 확인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은 이 표를 보시면은 이제 뭐 요금제별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PDF 변환 이렇게 해서 고급이랑 고급 요금제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많은 분들이 PDF 변환 이거 허용됐으니까 나는 이제 우리 활동 보고서 같은 거 PDF로 변환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함정이 있습니다. 이 라이선스 범위 표가 굉장히 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길고 긴 그 표 끝으로 가시면은 이북 게시에 대한 그 라이선스가 따로 작성이 돼 있고요. 거기에 보시면 이제 협의해야 된다. 이북으로 올릴 경우에는 협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PDF 파일을 게시할 수 있는 권한은 또 따로 받아야 되는 거죠. 일단은 고급과 고고급으로 나뉘는 게 더 네. 흥미롭긴 하고 이북과 PDF가 조금 구분돼서 네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쵸. PDF는 이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그 단체 활동 보고서나 이런 것들은 보통 폰트 회사에서 이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북 게시에 대한 라이센스는 굉장히 고가의 네. 라이센스입니다. 그래서 추가 폰트를 이용하시는 단체 활동가분들께서는 반드시 이북에 관한 그런 라이센스 내용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작권위원회에서 이런 PDF 변환에 관해서 뭔가 공정이용, 제가 지난 영상 설명드린 네. 공정이용 해당할 수 있다라는 반가운 소식을 좀 전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저작권위원회에서는 이렇게 PDF의 폰트가 보여지기 위한 목적으로 그냥 일부 그냥 폰트 프로그램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냥 부수적으로 이용하는 거에 불과하다. 그리고 또 그 비중이 크지도 않고 또 이제 글꼴 파일이 거기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추출해서 정상적인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글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공정이용이라고 보았습니다. 네. PDF 변환에 대해서는 아직 명시적인 판례가 나오기 전이라서 조금 더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대로 이제 저작권 침해 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이제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좀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그러면 이 라이센스 조건을 좀 위반을 해서 사용을 하신 이용자분들이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지난 영상에서 변호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판례의 문구를 보시면은 정당하게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은 경우에는 저작 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요. 그 판례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위 사용자가 그 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그래서 이거는 즉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 책임은 질 수 있다. 이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네. 변론이라는 그쵸. 단어가 좀 어렵네요. 네. 그러니까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그렇죠,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채무불이행 책임이라는 거는 해당 폰트를 라이선스 범위를 벗어나서
그렇게 사용함으로 인해서 업체에 끼친 손해를 배상한다. 이제 이런 거를 의미합니다. 네. 그럼 쉽게 설명드리면 아까 뭐 이북 사용 조건을 획득하지 못한 단체에서 이북 조건으로 사용하신 경우에는 그 이북에 해당되는 라이센스 비용만큼 그렇죠.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손해액은 어느 정도인지 사실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하급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이제 영리 기업이 라이선스를 위반해서 이제 폰트를 이용한 것에 대해서 법원이 5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네. 비영리 단체 입장에서는 50만 원도 굉장히 큰 네. 비용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채무불이행 책임이라고 해서 저작권 침해 책임보다 결코 가볍지 않다. 네, 민사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라이센스 조건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드시 잘 살펴보시고 네. 폰트 프로그램을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까요? 비영리 단체 활동가 여러분들 폰트 프로그램 설치하실 때 반드시 이용 약관 내용을 확인하시는 거 습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